편하고 빠르게 글 쓰려고 반말로 쓰는 거 이해 부탁해. 방금 파혼하자 말하고 오는 길임. 나 30초 전 남친 30중. 지방에 살면서 나는 자영업이고 그 사람은 전문직이야. 만난 지는 7년 넘었다. 사귀면서 큰 소리 내면서 싸운 적도 없고 시간을 가지거나 한 것도 없이 잘 만났음. 주변에서도 우리 연애하는 거 보고 좋은 말 많이 해줬고 도중에 이상한 모습 보였으면 7년 만나고 결혼 준비도 안 했겠지? 결혼 얘기가 나오고 반동거 하면서 지냈는데 조금씩 이상한 게 보였던 것 같아. 준비하면서 얘도 스트레스 받아 예민한 거겠지 했는데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인데 7년 동안 연기를 되게 잘한 거였음. 계속 연락 오면서 왜 우리가 파혼해야 하냐 하면서 내가 예민하다 이상하다 너도 페미냐 이게 한국 여자가 결혼하면 흔한 거다 하면서 우기는데 다른 사람들 댓글도 보면서 나만 이상한 게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음. 그냥 쓰면 뒤죽박죽일 것 같아 번호 쓰면서 써봄. 시간 순서는 안 맞으니 그냥 봐주세요. 1. 나는 비위가 진짜 약함. 냄새나 시각에 되게 예민해서 하루 종일 굶다가도 안 좋은 냄새나 비위 상하는 걸 봐도 음식을 못 먹음. 그냥 아예 안 넘어감. 그걸 얘도 아는데 24년 중후부터 결혼 얘기 나와서 25년 초에 준비 시작함. 그때부터 식사 자리에 다른 가족들도 같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가끔 뵀는데 카페나 산책을 주로 함. 전 남친 제외하고 전부 쩝쩝거리면서 먹기. 입안에 음식 있는데 입 안 가리고 웃기. 혀 내밀고 밥 먹기. 음식물 남아있는데 혀 끝까지 내밀고 숟가락이랑 젓가락 혀로 감싸서 들어감. 입 가득 음식물 넣고 계속 말하기 등등. 보기에 굉장히 역했음. 김치나 생선도 발라주신다며 맨손으로 주셨는데 그 반찬에서 손을 뗄 때마다 입으로 손가락을 빠셨음. 1댐 1쪽으로. 게다가 손가락 전체를 그렇게 빠는 것도 처음 봄. 그래도 어른들 앞이라 티 안 내고 꾸역꾸역 먹고 헤어지고 나서 집 가서 왕창 올려내고 소화제 먹음. 먹기 싫으면 안 먹겠다 하지 집에 잘 들어와서 굳이 속 안 좋은 걸 티내야겠냐며 오늘은 집 가서 자야겠다고 하고 화내고 나감. 2. 반년 전에서야 할머니가 계신 걸 알았는데 치매가 있으심. 귀도 안 들리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누가 잡아주거나 휠체어 없는 거동이 힘드신 상태. 집에서도 천천히 기어다니심. 나는 어릴 때 조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어르신들 대하는 게 어려움. 그래도 가끔 용돈 드리거나 좋은 거 있음 통해서라도 드리거나 같이 모시고 감. 치매인지 원래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식탐이 엄청나심. 집에 놀러 갔다가 나갈 때 짐 챙기면 뭐 가져가냐고 또 뭐 훔쳐가냐면서 가방 엎으신 적도 있고 간식 가져가라고 챙겨주신 것도 기억 못해서 욕먹은 적도 있음. 그때 옷 잡고 늘어지셔서 겉옷도 뜯어졌는데 결혼하면 나이 든 부모님보다 우리가 챙길 게 더 많을 건데 이해하라 하고 넘김. 할머니 있는 걸 숨긴 게 말하면 안 좋게 볼까봐 그랬다고 함.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자 해서 갔는데 집에 어른들이랑 사촌들이 있어서 무슨 집에 행사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제사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사촌 동생들한테 용돈도 뜯기고 갑자기 주방으로 끌려가서 계속 일함. 피할 수도 없게 손에 들려서 등 밀어 보내시고 여럿이서 계속 부르고 해서 정신없이 움직임. 그때 전 남친은 소파에서 어른들이랑 얘기 중. 끝나니까 오늘 고생했다며 들어가 보라고 전 남친한테도 데려다 줘라 하고 나왔는데 입구까지만 나왔다가 이제 저라고 해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나온 거라 하고 다시 들어감. 맞음. 나 심부름이랑만 잔뜩 하고 제사 지내는 거 물론 밥도 못 먹고 나옴. 내가 심부름 다 해서 지내는 제사 복이라도 했음 억울하지도 않았음. 나중에 만나니까 아직 남의 집 사람인데 제사 지내면 좀 그렇지 않냐. 나 그렇게 못된 시엄마 아니다 하며 그때 다 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을 거니 다음엔 너네가 하는 걸로 하자. 나도 이제 음식하기 힘들다 하시고 전 남친은 엄마 고생 많았지 우리만 믿어라 함. 4. 신혼집 위치 알아본다고 보는데 내 자취방이랑 내 직장은 도보 15분, 본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전 남친 본가는 여기서 대중교통으로 30분. 그렇게 먼 것도 그렇다고 가까운 건 아님. 나는 내 직장이랑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 함. 갑자기 일 생기면 내가 가봐야 하니까 멀면 좀 그렇다고 설명도 해서 전에는 알겠다 했었음. 그렇다고 걔 직장이 여기서 먼 것도 아님. 내 직장에서 보면 바로 보일 정도로 걔 직장도 내 직장이랑 가까움. 걔가 출퇴근 오가면서 친해지고 사귀게 됐으니 정말 가까움. 근데 할머니 댁 밑집 비었다고 거기에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살면 안 되겠냐 함.
본가는 그 근처인데 갑자기 사고가 생기거나 할머니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바로 올라가 봐야 하지 않겠냐며 당연히 내가 할머니 모든 걸 책임지는 걸로 생각 중이고 계속 싫다는 내가 이기적이라 함. 노인 공경 효도를 모르냐까지 함. 아니 나를 키워주셨냐고. 나는 자녀는 둘 이상으로 생각함. 오빠랑 언니 있는데 각각 15살, 8살 차이 날 정도로 내가 막둥이라 예쁨도 많이 받고 혼나면서 자랐는데 친구들보다 더 친할 정도로 잘 지냄. 그래서 못해도 둘 정도는 낳고 싶고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낳고 싶은데 또 할머니를 누가 책임지냐며 육아랑 간호랑 할 수 있냐고 돌아가시면 준비하자. 나는 우리만 있어도 행복하다. 5-1 이건 자녀 얘기하다가 나온 문제인데 어머님 쪽이 육녀 일남임. 자식은 많은 게 좋다며 우리만큼 많이 낳아라 하시다가 전남친이 그럼 할머니는 하니까 바로 말 바꾸면서 요즘은 딩크라는 것도 있더라 하심. 그리고 집은 무조건 할머님 집이나 밑으로 와야 자식 낳는 거 허락한다 하는데 그 동네에 학교 없음. 전부 대중교통 타고 옆 동네로 가야 함.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또한 없음. 동네에는 다 어르신들 뿐이고 매일 술 취한 어르신들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경찰분들이랑 싸우는 걸 봄. 이게 문제다 하니 그건 엄마인 내가 잘 챙겨야 한다 함. 6. 결혼하면 당연 여자는 일을 정리하고 집에서 일하는 남편 배웅 마중을 해야 한다 함.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내는 것도 안 되고. 무슨 말이냐 하니 결혼하면 집에 딱 붙어서 청소하고 애보고 매일 갓 지은 밥까지는 안 바래도 겹치는 찌개나 국은 없어야 하고 배웅, 마중은 당연하고 육아도 혼자 해야 하며 본인의 부모님 할머니 챙겨야 한다 함. 그리고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 친정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아니 나 이렇게 키운 건 오빠랑 언니 부모님인데 나 크는데 아무것도 도움 안 준 사람들한테 효도를 왜? 7. 본인은 우리 가족이 불편하니 연락이 안 오게 해주면 좋겠다 함. 지금까지 사귀면서 연락을 한 적도 없음. 다 나 통해서 했지. 그쪽 부모님들처럼 매일 전화하고 답장 없다고 서운하다 한 적도 없음. 결혼 후에도 그럴 거고 결혼하면 독립된 다른 가정이지 누구 집안의 사람 이건 아니라 생각함. 물론 우리 부모님도 오빠랑 언니네 집들도 그렇고 서로 각자 배우자 번호만 알지 정말 큰일 아닌 이상은 자식들에게만 함. 엄마가 시댁살이를 너무 심하게 했기에 주면 좋지 바라지 않음. 아빠도 효자였다가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 결혼 후 1년 정도 후에 연 끊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친가랑 가끔 연락함. 그래서 친정살이 시댁살이 이렇게 당하는 거 못 본다 하시고 오빠 언니도 그렇게 자라옴. 이 일 알고 당연 반대하셨고 내가 정리한다 하니 믿어주셨음. 정 힘들게 하면 말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 불편하다는 집안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안 받는다 하니 왜 생각이 없냐며 결혼 전에 받는 건 너한테 주는 거니 받고 후에 해주는 거는 우리한테 해주는 거고 바라는 것도 많을 테니 알아서 받을 건 받고 아님 받지 마라 함. 8. 신혼여행은 무조건 같이 웨딩 촬영도 당연. 전남친 부모님 신혼여행 못 다녀오심. 할머님은 그 당시에 웨딩 촬영이 없었으니 당연 못 찍어보셨다고 꼭 같이 해야 한다 함. 우리 유럽 쪽 돌아보자고 하고 정해뒀었음. 갈 곳도 많아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다녀야 할 텐데 거길 어른들이랑 게다가 제대로 보행도 어려우신 분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럼 여행지를 바꾸자고 함. 국내로.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 많다고. 나도 알고 있음. 한국에도 예쁜 거 많은 거 암. 근데 신혼여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될 수도 있는 여행인데 촬영 정도야 100번 이해해서 한다 해도 여행은 아니다 하니 삐져서 일주일 잠수였음. 남자 잘못은 무조건 여자 잘못. 이번에 안 건데 제사 때 만났던 작은어머님이 내 연녀였음. 그분은 사별이고 작은아버님은 아직 본처와 지내는 중인데 예전부터 많이 싸웠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연녀를 만들었다 하는데 내연녀도 웃으면서 내가 사실상 본처다 하는 거 보고 똑같구나 생각함. 더 충격적이었던 게 제일 손 많이 가는 제사 음식을 그 본처가 해줬고 음식만 해주고 제사에는 못 옴. 우리 동생을 힘들게 했으니 이건 당연한 거고 집안 행사니 음식 해주는 것 또한 당연한 거니 이렇게 해야 한다 함. 그거 듣고 전남친 보니까 어때? 잘해야겠지? 함. 더 있는데 이게 최근에 몰아친 거라 이것들만 생각남.
할머님 뵌 후부터 왁 몰아쳐서 나도 바로 파혼 결심할 수 있었고 바로 연기 끝낸 그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함. 다행히 플래너랑 식장 계약만 해둬서 쉽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음. 계속 신혼여행이나 촬영할 스튜디오를 못 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음. 글 읽는데 좀 뒤죽박죽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하게 쓴다고는 하지만 속도 상하고 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음.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라 저런 집안이 있고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다는 충격 때문에. 여튼 어느 정도 댓글 달리면 바로 걔한테 링크 쏴줄 거고 차단할 예정. 아직 차단 안 해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임. 후기. 댓글에 제 욕도 많을 거 예상했고요. 글이 정신이 없다, 주작이다, 남자 조장신이 도왔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퐁퐁남이다, 이런 거 있는데 저도 제가 예민한 거 알고 그래도 밖에서는 되도록이면 티 안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반년 사이에 다 일어났는데 정신이 있으면 그것도 대단하네요. 그리고 링크 보내주고 남자가 반성하면 받아주겠다 남미세다 하시는데 글은 남자가 써보라 했어요. 어디든 올리면 댓글에 다들 여자가 이상하다 할 거라고요. 내가 그런 걸 왜 쓰냐 하니 너도 찔리는 게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 최근에 우리 가족들 만나고 파혼하자고 하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번 써봐라. 쓰고 나한테 보여줘봐라. 나를 욕하는 댓글이 하나라도 달리면 본인이 이상한 거 인정하겠다 했는데 그거 듣고 오기로 쓴 글 쓴 저도 이상하다면 이상하죠. 근데 글 써도 보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본인 힘들다고 제가 갑자기 파혼을 하자 하더라 하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중에 저 일들을 다 말했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의 아내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리 분위기도 말도 아니었다고 친구들과 그 친구의 애인 혹은 아내분들도 너네 집 이상하다 하는데도 본인은 이게 일상이니 이상한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친구들이 예전부터 가끔 말에 이상하다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맞춰지는 것 같다며 너랑 있으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 그냥 가끔 SNS로 소식만 접하자며 여러 자리를 떠났다 했습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이 스스로 주변의 파혼 소식도 들려주고 그 이유까지 같이 알려줬으니 제가 더 피곤한 일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곧 자취방도 옮길 예정입니다. 다행히 본가의 주소는 몰라요. 결혼 전까지는 절대 못 알려준다고 했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 제 가게는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알고 있긴 했는데 결혼 얘기가 오갔던 상황이라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결혼 자금으로 쓰려 했던 돈과 가게 정리 후 생기는 돈으로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새로운 걸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 보는 눈도 키우고 그래야겠어요? 7년 동안 저런 사람인 거 몰랐던 거 보면 눈치가 정말 없었던 것 같네요. 그놈이 연기 잘한 것도 있고 주변에서도 칭찬하고 할 정도면 진짜 잘 숨긴 거죠. 이제 결혼 얘기 오가고 준비 시작하니 냅다 풀어져서 본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도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라 다행이네요. 남자가 잘 사냐 하는데 서로 집안은 비슷합니다. 서로 모은 돈도 비슷하고 지원해준다는 금액도 비슷합니다. 누구 하나가 꿀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댓글에 지역 얘기가 꽤 있는데 광역시 중 하나입니다. 어디 구석에 있는 촌이냐 하는 분 계시는데 광역시라 해서 모든 동네가 다 아파트의 높은 빌딩 건물 들어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든 달동네가 있고 개발이 안 된 동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번호도 바꾸고 자취방 비번 바꿔둔 후 본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게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정을 말해두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출근할 때는 아빠가 같이 동행하시고 그 사람과 마주칠 만한 일을 안 만들고 있어요. 안전이별 말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이 더 없는 이상은 이 추가글로 끝날 것 같네요. 주작이라면 좋겠지만 이 글은 스스로 반성하고 다음 연인이 생길 때나 시간이 지난 후 생각에 필터가 씌워져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그리워진다 싶을 때쯤 정신 차리자는 뜻으로 지우지 않고 두겠습니다. 다들 26년 평범하게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라며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부잣집 딸이 이렇게 취미로 카페 하는 뭐 그런 건가 본데요. 남자가 여자네 돈 보고 비위 잘 맞췄겠지. 그러다가 반동거 하다 보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그냥 다 오픈하고 본색을 드러냈겠죠. 근데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애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 안 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혼인신고는 하고 본색을 드러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 보네. 멍청한 새끼지.